함께 보기가 아니라 함께 듣기로 했습니다. 답답하시겠지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면은 처음에 베이스로 시작을 해요. 이게 이제 808 베이스인데 그 귀가 예민하신 분들이면 눈치채셨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이 튠이 살짝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정 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도더라도 도보다 조금 밑에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원래 그 흔히 듣는 우리 음계가 한 20% 정도 피치가 낮아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거를 쓸 때 아예 비트를 쓸 때부터 빌런으로 곡 주제를 만들어야겠다 제목을 아예 정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뭔가 삐뚤어진 느낌, 뭔가 악당 같은 느낌, 그런 거를 해보려고 남들이랑 나는 달라, 남들 하는 스케일, 남들 하는 피치 쓰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인드로. 원래 그쵸, 808 베이스 블랙 플라워님 아시는, 음악을 좀 아시는 분 같은데, 808 베이스인데 그거를 튠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들어보면은 마지막이 드드드드 이렇게 깔끔하게 가는 게 아니라 드드드드 이렇게 떨어지죠. 그런 식으로 조금 계속 이렇게 음을 꽈가지고 좀 삐뚤어진 느낌, 그런 거를 생각을 했어요. 이거를 쓸 때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2집, 3집 이렇게 참여를 하면서 아티스트 이진혁 군과도 많이 친해지고 뭐 작업도 그때 이제 뭐 생각도 많이 공유를 했지만, 이때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이 진혁이 군에 대해서. 그 당시에 나왔던 그 방송 있죠? 그 방송에 나온 모습만 봤었고 실제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많은 정보가 없었고, 그냥 그때 당시가, 이 데모를 수집하던 당시가 할로윈이었어요. 그런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거 보다가 뭐 할로윈 데이 때 막 뭐라고 하죠? 코스프레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하는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보면서 든 생각이, 막 할리퀸이나 조커 이런 거를 사람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 악당이잖아요. 생각해봤을 때 막 아이언맨이나 캡틴 아메리카나 이런 히어로들이 더 원래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사람들은 왜 악당을 더 좋아하지? 이런 생각을 그냥 소파에 앉아서 하고 있었어요. 왜 그럴까? 왜 악당을 더 좋아하지? 그냥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러면은 빌런이라는 걸 주제로 곡을 써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곡을 쓰게 됐는데, 그래서 맨 처음에 쓴 게 이제 이 베이스죠. 거기에 이제 그냥 뭔가 악당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표현을 할까? 악당 컨셉으로 할게요. 말은 쉽죠. 말은 쉬운데 음악으로 표현하는 게 그게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피치를 낮추는 듯한 베이스로 그런 걸 표현을 했고, 요거는 피치가 정튠이에요. 아까 그 베이스는 피치가 안 맞는 베이스인데, 그래서 정튠의 베이스랑 피치가 안 맞는 베이스 두 개를 먼저 만들었고, 거기다가 베이스 라인이랑 똑같은 노트를 적은 게 이게 파이프 소리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좀 들었을 때 되게 단소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런 소리도 잘 어울릴 것 같아 해가지고 이 세 개로 베이스 만든 거죠. 많은 힙합 곡들이나 아이돌 곡들에서 그래서 마블이랑 빌런이랑 싸우냐고요? 죄송하지만 다음 앨범 스포는 저에게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유도하시지 마세요. 저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다음 앨범은 궁금하시겠지만, 네,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근데 비트가 되게 간단해요. 이거를 뭐 제 같은 작곡하는 분들이나 또는 그런 분들한테 프로젝트를 가끔 보여주는데
되게 놀래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가 이렇게 악기가 적냐, 이런 식으로. 왜냐면은 보통 아이돌 곡 같은 경우에는 트랙이 엄청나게 많은 경우가 많은데, 뷰런 같은 경우에는 트랙 수가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제가 평소에 쓰는 것보다도 되게 적은 편이고, 드럼도 엄청 간단해요. 일단 킥이 하나가 있고, 잘 들리세요? 이것도 킥이긴 한데 사실 베이스랑 똑같은 타이밍에 나와가지고 킥이 따로 있는지 사실 인식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심벌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스냅이 있죠. 이런 스냅. 이런 느낌의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가 있는데, 이 스네어가 이렇게 먼저 나오죠. 이런 스네어가 있고, 두 번째 스네어는 뒤에서 까부는 애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까부는 애, 까부리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하이햇이 하나가 있어요. 하이햇을 잘 들어보면은 치키치키치키치키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는 볼륨을 크게 한 거고, 하나는 볼륨을 작게 해요. 그래서 똑같은 샘플인데 하나는 크게 하고 하나는 작게 하고 그거를 빠르게 반복시키면 치키치키 이런 소리 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드럼을 다 같이 들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비트랑 같이 들어볼게요. 그리고 여기 이제 나오는 소리, 이게 그게 영화 제목이 잘 기억이 안 나요. 더 뱃, 더 굿, 뭐 어떤 거였대? 따레드레디 와와와 하는 그 영화에 들어있는 그 OST잖아요. 그 OST에 있는 또에오에오 하는 이 소리가 저작권에 상관없이 쓸 수 있는 샘플로 풀렸습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거를 쓰려고 가져왔는데 다른 베이스랑 잘 안 붙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오카리나 샘플을 가져와서 이런 식으로 좀 만들었어요. 그렇죠. 서부 영화 하이눈 같은 느낌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서부 영화 같은 테마 말씀하셨네. 여기 세오 K 현님이 서부 영화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게 나온 다음에 하고 총 소리가 나면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에 넣었어요. 비트 다 만들고. 왜냐면은 비트 다 만들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진혁이라는 아티스트에 대해서 내가 너무 모르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 공연 영상을 다시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게 나오더라고요. 치키빵 하는 게 나왔어요. 그 프로듀스 X 보신 분들이면 기억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딱 원샷을 비춰준단 말이죠. 그게 굉장히 강렬해가지고 저런 거 모션이 되게 좋으신 분이구나 싶어서 치키빵을 넣으면 멋있겠다. 이렇게. 그리고 거기서는 치키탕 하고 총 쏘는 소리까지 나오지만 총 소리까지 나오면은 너무 이제 유치할 수 있죠. 그쵸? 거북선에서 그렇게 하셨었죠. 그래서 보통 그렇게 하는 거는 댄스 음악이나 어떤 그 음악 중심 라이브에서는 총소리도 넣고 많이 합니다. 근데 음원에서까지 총소리가 들어가면은 그런 거는 너무 컨셉을 제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비트 자체에 총소리가 있으면 안무에 총 쏘는 모션이 꼭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안무를 제한시키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총 소리는, 이 소리는 이제 어떤 리듬으로서 그냥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총 대신에 이 소리를 썼어요. 사이렌 소리인데 힙합 하는 비트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사이렌 소리죠. 사이렌 소리 넣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베이스 여기에서 하나가 더 쌓이거든요.
여기서 레이어가 하나가 더 쌓입니다. 이런 소리가 있어요. 이 소리가 뭐냐면은 되게 만화 같지 않아요? 그냥 그 빌런이 아니라 그 어렸을 때 카툰 네트워크 이런 데서 배트맨 만화 영화 이런 거 가끔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런 악기가 막 OST에서 많이 썼었어요. 확실히 세련된 소리라기보다는 조금 입체적인 소리는 아니거든요, 사실. 세련된 소리라기보다 좀 색채가 있는 소리죠. 얹은 거죠. 네, 그래서 세호 님이 빌런 등장할 때 효과음이냐고 하는데 뭔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코믹스에서 만화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재질인 거죠. 음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무중중중 하는 그런 느낌. 할로윈을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고스트 같은 소리가 있어요. 이런 소리 들어보면은 솔로로 듣고 싶은데 이런 게 이게 뭔가 이제 유령 같지 않나요? 뭔가 난 유령 같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게 뭐야 그 카트라이더 여러분 보시면은 유령 맵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 유령을 은유하는 어떤 음악인 그 악기인 것 같아. 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그런 느낌이 나가지고 이렇게 넣었고 그 다음에 이제 리듬이 너무 그쵸. 헐멀니님이 미스테리한 느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또 감각적이신 분이에요. 저분은 굉장히 아까부터 어떤 주제를 딱 찌르고 계세요. 굉장히 훌륭합니다. 태도 점수 플러스 1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듬이 너무 단조로우니까 거기서 조금 쪼개지는 여기서도 까불이가 나오거든요. 이런 이제 까불이들이 조금씩 뒤에 조그맣게 나오면은 곡이 조금 신나지는 게 있어서 저는 이렇게 까불이를 잘 쓰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브라스 히트가 나오는데 이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음악에서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외국 작곡가들이 한국인들은 이 꽝 하는 브라스 히트 소리 왜 이렇게 좋아하냐, 브라스 스텝 왜 이렇게 좋아하냐라고 가끔씩 웃으면서 물어볼 정도로 굉장히 많이 쓰는 악기인데 걸그룹 음악에서도 되게 많이 쓰이고요. 힙합 음악에서도 많이 쓰이고 저도 그래서 안 쓸 수 없잖아요. 저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병 깨지는 소리가 병 깨지는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넣는지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냥 그런 누아르적인 연출적인 어떤 장치로 사용을 했던 거고 그래서 뭐 깨지는 소리 났는데 진짜 뭐 깨지는 소리 맞아요. 실제로 뭐가 깨진 건 아니고요. 깨진 그 효과음을 넣은 겁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훅 사운드로 넘어가는데 아까 제가 베이스가 원래 피치보다 낮다고 했잖아요. 한 20% 정도 낮은데 훅에서는 멜로디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낮게 받으면은 튠할 때도 좀 어렵고 다른 소리도 그럼 다 20% 낮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훅에서는 원래 피치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조가 일어나면은 키 몇 개가 확 올라가거나 하는 경우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유 좋은 날 들어보면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3단 고음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훅에서 키가 올라간다던가 그런 경우는 많은데 저는 이제 훅에서 20%만 키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뭔가 더 터지는 느낌이 들고 조금 더 똑같은 키지만 똑같은 라지만 좀 더 상승한 라인 거잖아요. 그래서 더 뭔가 시원한 느낌도 들 수가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리 KS111 형님이 드럼도 음계가 있냐고 하는데 음계가 있다기보다 드럼도 음이 있기 때문에
드럼도 그냥 같은 쿵이지만 쿵도 높낮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게 예민하게 잘 써줘야 모든 것들이 다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썬Y608님이 웍웍 무슨 느낌이냐고 여쭤보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앨범에 대한 스포 권한이 제가 없습니다. 저는 관리자 권한이 없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다음 앨범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코코아 러브 JH님이 음악 만들 때 춤도 신경 쓰는군요 하시는데, 춤을 신경 쓸 때도 있고 어떤 연출적인 거를 신경 쓸 때도 있죠. 아까 삐요요용 하고 착각빵 나오는 거 있죠. 그런 것들도 안무에서 어떻게 구현이 되거나, 만약에 이 곡이 뭐 뮤직비디오가 찍는다면 어떤 식으로 연출이 되면 좋을까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죠, 당연히. 네. 그리고 이제 훅인데요. 이제 메인 리드 소리가 있어요. 이 소리를 들어볼게요. 들어보면 네 가지 소리를 합쳤거든요. 이런 소리입니다. 첫 번째 소리는 이 소리인데, 이거는 조금 멜버른 바운스나 어떻게 보면은 그런 장르들, 강남 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은 싸이 노래 중에 데디라든지 그런 데서 많이 썼던 소우 신스예요. 근데 이런 신스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조금 섹시한 느낌은 있는데 멋이 막 이렇게 무거운 멋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조금 파티 음악이나 그런 데서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느낌은, 이런 강렬한 느낌은 좋은데 좀 무게가 있으면 좋겠어 가지고 사운드를 이제 몇 개 더 섞었는데, 두 번째는 이런 게 섞였어요. 이거는 지금 사이렌 소리 같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게 조금 더 사이렌 소리에 가깝죠. 근데 이제 다른, 아까 위에 신스랑 그 겹쳐 들렸을 때 서로 뭐라고 해야 되지? 주파수가 비슷하면은 소리가 이렇게 간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 자리를 지켜줘야 돼요. 얘가 만약에 고음을 담당한다? 그럼 약간 얘는 중저음을 담당을 한다든지, 얘는 초고음을 담당을 한다든지, 그렇게 딱 자기 자리에 딱딱딱 있어야 소리가 간섭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서로 다른 음역대에 서로 다른 성향의 소리를 섞어줘야 되거든요. 섞으려면. 그래서 좀 다른 성향을 섞었고, 하나는 똑같은 건데 옥타브가 낮은 거예요. 그래서 위아래 옥타브 유니즌으로 쌓으면은 훨씬 더 소리가 풍부해지기 때문에 하나는 낮은 걸 쌓았고, 얘는 조금 더 뚱뚱하네요. 뚱뚱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얘는 이제 조금 이제 막 잔소리 많은 애, 막 이렇게 날카로운 애. 얘는 약간 이제 좀 삐져있는 애, 좀 볼멘 소리 하는 애. 그리고 얘는 볼멘 소리 하는 애 쌍둥이 동생. 그리고 얘는 좀 이제 좀 뚱뚱한 애. 이렇게 네 명이서 이제 같은 분단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얘네가 같이 들으면은 이런 소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뒤 파트로 갈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소우 신스가 하나가 추가가 되는데, 제가 막 자꾸 이제 소우 뭐 사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모든 자연의 소리 말고요. 그러니까 피아노라든지 기타라든지 아니면은 바이올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로 자연에서 존재하는, 그러니까 자연에서 존재한다면 이상한데 전자음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따지고 보면 이 파형 중에 하나가 되겠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자음 악기는 그 뭐 사인 이런 식으로, 그 우리 삼각함수 할 때 배웠던 사인 있죠? 그 사인이랑 트라이앵글, 그 다음에 뭐 스퀘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소우 파형이라든지 펄스라든지
여러 가지 그 소리의 오리진이 있어요. 근원들이 있어요. 그 근원에서 뭐 여러 가지 섞고 뭐 덧대고 해가지고 소리를 만드는 건데 소우 소리들이 되게 찡합니다. 악기 기계 소리 말고도 보컬도 나가면 귀에 바로바로 들리시나요? 당연하죠. 그거는 다 들리는 겁니다. 네, 열심히 하면 다 들립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음악 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는 다 들립니다. 네. 어쨌거나 그리고 또 재밌는 거 있었는데 HS 러프터님이 음의 인격이 그쵸. 소리가 이렇게 풍부해지는군요. 그쵸. 여러 개를 쌓으면 소리가 좀 많이 풍부해져요. 근데 이제 따란 이렇게 보면은 코드가 없어요. 우리가 보통 음악에서 코드 설명을 하잖아요. 코드는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코드가 없는 음악도 있습니다. 이 파트 같은 경우에는 코드가 없어요. 매오님 안녕하세요. 매오님 그 오징어 게임 그 푸사하셨네요. 반갑습니다. 코드가 있다면은 베이스 근음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베이스만 들어보면 이거밖에 없어요. 가만히 있어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온코드 음악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코드가 안 변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 코드가 생겨요. 하나씩 내려가죠. 이렇게 코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네 마디를 했을 때 앞에 네 마디는 코드가 없고 뒤에 네 마디는 코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코드가 없는 음악들은 되게 강렬하고 코드가 없다 보니까 스케일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강렬하고 뭐 특이하고 뭔가 중독성 있어 이런 느낌은 줄 수 있지만 코드가 없기 때문에 뭔가 기억에 남는 듯한 뭔가 멜로디적인 그런 거는 좀 덜 하거든요. 예시를 들면은 코드 없는 음악 되게 많죠. 뭐 NCT 127의 보스 맨 처음에 나오는 베이스 그런 것도 이제 코드가 없는 원 코드 진행인 거고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코드가 탁 생기면은 시원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 노래가 요즘에 많죠. 네. 좀 많아졌어요, 상당히. 그래서 그런 진행인데 근데 뭔가 이제 코드를 중간에 확 터지더라도 멜로디컬하게 막 보컬이 탕 터지고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살짝 정도만 넣어줘서 사운드가 정리가 되는 그런 느낌을 원해서 코드를 살짝 넣은 거고 그래서 베이스 브라스 히트도 여기까지는 코드가 없기 때문에 삥삥삥 이렇게 되다가 그 다음부터는 하나씩 내려가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까지가 훅이네요. 드럼 한번 볼게요. 드럼이 지금까지 없었던 리KS님이 발라드도 코드 없는 곡이 있냐고 하셨는데 발라드에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거의 없지 않을까? 있으려나? 발라드에 코드가 없는 발라드면은 진짜 그거 진짜 빌런 같겠다. 발라드 같이 섬세한 감정을 표현할 때는 코드가 이렇게 섬세하게 변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아마도 코드가 없는 곡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여기 보면은 스네어가 엄청 센 녀석이 하나 나와요. 얘가 이제 벌스에는, 그러니까 랩 파트에는 없었던 애인데 훅에서만 나오죠. 그러니까 워낙 훅에서 이런 아까 그 비실이 뚱뚱이 걔네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이런 게 강한 소리다 보니까
조그만한 스네어들은 뚫고 못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강한 스네어가 필요하거든요. 여기서 센 애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음악을 듣다 보면은 잘 안 들리는데 굉장히 큰 역할들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게 이제 화이트 노이즈나 이런 애들이 그러는데 보면은 이런 것들. 지금 8마디를 들었는데 올라간 애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거의 모든 가요에서 특히 댄스 음악 같은 경우에는 많이 거의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이 들어가는데 잘 안 들려요. 거의 안 들려요. 잘. 오히려 들리게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냥 안 들리고 맨 뒤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이트 노이즈라고 하잖아요. 씨 하는 소리. 자면서 그런 거 있죠. 요즘에 수면 도움되는 무슨 노이즈 1시간 그런 영상들 보면은 화이트 노이즈가 무조건 들어가거든요.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많이 광고하던 MC 스퀘어도 사실은 화이트 노이즈를 그냥 1시간 듣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거는 이제 굉장히 화이트 노이즈가 있고 뭐 핑크 노이즈가 있고 여러 가지 노이즈 파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음을 떨어뜨리는 것 뿐이에요. 원래 이런 애를 떨어뜨릴 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자연의 소리랑 가깝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파도 소리 같기도 하고 비행기 소리 같기도 하고 바람 소리 같기도 한 이 소리가 자연에 가깝기 때문에 다른 음악이랑 섞였을 때 어떤 유화제 역할을 합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뭔가 MSG 같은 역할을 해요. 얘네들이 들어가면은 그냥 일단 맛있어. 라면 스프 같은 거요. 그래가지고 넣어주면은 잘 들리진 않지만 그런 역할을 한다. 근데 요즘에는 또 드라이한 믹스가 또, 그러니까 조금 막 이렇게 빵빵빵 하는 것보다 되게 공간도 되게 작고 그런 음악들이 또 요즘엔 그런 사운드들이 유행을 해가지고 최근에 나오는 음악들 중에는 없는 경우도 많아요. 진짜 들어보면서 없는 경우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벌써 2죠? 매우 놀랍게도 벌스 1이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시계 소리가 나오는데, 벌스 1에 원래 삐우삐우이 웨오웨오웨 하는 하이눈 FX가 있으면은 벌스 2에는 시계 소리가 있죠.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시계 소리는 리버브를 넣었어요. 이렇게 리버브. 요거 같은 경우에는 공간감이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노래방에서 에코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리버브랑 딜레이를 둘이 합쳐진 거를 보통 에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간감을 만들어주는 게 리버브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원래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무대에서 굉장히 잘 살려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대단하다고 느꼈죠. 똑같은 파트 나오고, 그리고 이거는 여기서 이제 오오 하는 소리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 보통 이런 거를 애드립으로 넣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비트에서부터 좀 들어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디브릿지 파트인데,
솔샵 레 솔샵 레샵 솔샵 레샵 솔샵 레샵 라샵 라샵 라 라샵 레. 근데 이게 그냥 이제 땅땅땅땅땅땅 이렇게만 되어 있죠. 굉장히 간단하죠. 요건데 간단한 소리인데 이제 EP랑 같이 들으면은 이렇게 들리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런 거 이제 아르페지오라고 하는데, 원래 아르페지오를 쓸 때는 되게 화려하게 많이 써요. 막 섬세하게 둥겐둥겐 둥겐둥겐 막 이렇게 쓴다거나 막 띠리디리 띠리디리 이렇게 많이 쓰는데, 조금 컨셉 자체가 투박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되게 섬세하지 않게 썼어요. 일부러. 그냥 지금도 보면 음이 몇 개 없잖아요. 막 여기서 멋있게 하는 거는, 멋있게 하거나 막 섬세하게 기교를 부리면 뭐 빌런답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좀 투박하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되게 간단하게 썼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점점 소리가 바뀌죠. 이런 거 이제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와, 물 마시면서, 이게 계속 하니까 이제 입이 막 이렇게 되네요.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소리가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EQ 써본 적 있죠? 멜론에도 보면은 EQ가 있어요. 이퀄라이저 해가지고, 내가 소리를 막 중음도 깎고 이러면은 막, 뭐 클럽 느낌 있고, 뭐, 하우스 느낌 있고, 이렇게 프리셋들이 있잖아요. 그런 EQ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똑같은 베이스 소리도 막 달라지는데, 이거는 EQ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점점 처음에는 저음만 있다가 나중 갈수록 이제 고음까지 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사실 저음만 들려주는 거지. 그러니까 저음밖에 없으니까 뚱뚱뚱 이러고, 나중엔 고음까지 들리니까 징징징징징 이런 소리가 나는 거죠. 코드가 있긴 있지만 다른 뭐 발라드 음악이나 이런 거는 코드 보이싱 하나하나가 굉장히, 이거 같은 경우는 브라스 히트 소리가 원래 그러니까 베이스랑 똑같은 음이 아니라 다른 음을 치면서 코드 감을 얘가 조금이라도 넣어준 거죠. 왜냐면 여기는 멜로디가 나와야 되는 파트니까.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베이스랑 다른 음을 넣어주면서 그것 자체로 화음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음이라는 게 그냥 별다른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음이 화음이잖아요. 근데 계속 같은 음만 나오다가 다른 음을 넣어주면서 화음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OST 얘기할 때 한스 짐머 얘기를 안 했네. 한스 짐머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한스 짐머가 굉장히 많이 쓰는 짐머 히트가 있어요. 여기도 나오거든요. 이거 인셉션 OST에서 들어보지 않았나? 이런 거 인셉션 OST에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킥 할 때 이런 거 이제 제가 그냥 여기 저장을 짐머 히트로 해놨는데, 조금 한스 짐머스러운 그런 웅장한 느낌을 내고 싶을 때 저도 가끔 쓰는 샘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댄스 브레이크 때 이렇게 만든 건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히트가 또 나오죠. 이거 누구 등장할 때도, 그러니까 이게 많이 쓰였어요. 처음에 한스 짐머 씨가 맨 처음에 썼던 사운드겠지만 이게 워낙 좋았는지 다른 이제 음악에서도 많이 쓰여가지고 여러 군데서 많이 쓰입니다. 뭐 NBA에서도 저 들어봤고, 뭐 K리그에서도 들어봤고, 등장할 때 스포츠에서도 특히 많이 쓰여요. 그런 것들이고, 이제 이런 섹션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아까 누가 코코아님이셨나? 그 안무 같은 거도 고려를 하시냐고 하셨는데, 그게 딱 여기죠. 이 부분에는 뭔가 땅땅땅땅 여기를 살려주는 안무가 무조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소리를 넣었어요. 요거는 뭔가 수많은 타악기가 동시에 치는 듯한 소리죠. 이런 소리. 그거를 이제 짧게 쪼개가지고 샘플링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넣었고, 자 그리고 이제 음악에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눈치채실 수도 있는데, 원래 파트보다 여기가 BPM이 2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스네어가 2번 나오는 거를 한마디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원래 계속 박자는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반으로 줄어든 거죠.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여기만 BPM이 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이 부분만. 그리고 원래대로 돌아오면은 반에서 다시 원래로 BPM이 돌아옵니다. 여기서 이제 또 BPM이 바뀌지는 않지만 리듬이 바뀌죠. 원래 리듬은 이런 리듬이었다가 이런 리듬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또 반으로 또 줄어들어요. 그리고 노래가 끝납니다. 참고로 이 리듬은 쿵따 하는 이 리듬은 문바톤 리듬이라고 하는데, 이게 쿵따 하는 게 데스파시토에서도 그런 라틴 음악 계열에서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문바톤 리듬이. 그리고 막 그런 활에서도 쓰였고, 네. 활에서도 쓰인 건데, 이게 들어보면은 라틴 음악 같은 그런 곳에서도 많이 느낌이 오지만, 사실 우리나라 그 국악 리듬 장단에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쿵덕 이게. 그래가지고 다른 장르랑 호환이 잘 됩니다. 그래서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리듬이죠. 옛날에 외국 나가면 이 리듬밖에 없어. 사람들이 걸을 때도 이 리듬으로 걸어. 이 리듬으로 막 그냥, 특히 라틴이나 어떤 남미 분들이나 그쪽 여행 가보면은 막 이런 노래밖에 안 나. 이런 리듬이 엄청 대유행할 때가 있었어. 지금도 물론 계속 사랑을 받는 리듬이지만. 그래서 이런 문바통 리듬이 있다가 마지막에 이거는 또 덥스텝 리듬이라 해가지고 하프로 이제 다시 반으로 줄어들면서 천천히 가는, 우리나라도 한때 덥스텝 엄청 유행해가지고 이 리듬으로 사람들이 다 걷는 경우 있었어요. 2013년, 2014년에 그때 스크릴렉스나 이런 DJ들 유행하고 할 때 덥스텝이 대유행했었거든요. 지금은 갑자기 싹 사라졌지만. 그래서 이런 리듬들이 있고 나머지는 악기들은 그대로 나오는데 리듬만 달라지는 거예요.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빌런이었고요.